다들 매매 잘 하고 오셨나요?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지금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최근 시장이 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종목도 그래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고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매매 금액도 이전보다는 좀 늘리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 개를 좀 동시에 공략하다가 좀 집중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저는 오늘 좀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오늘은 손실을 받고 이전에는 그래도 좀 잘 해왔었는데 오늘은 매매가 약간 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매매를 하시다가 수익이 잘 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매매 금액을 너무 계속 늘려가거나 하면은 또 한번 크게 당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난다고 해도 계속 시드를 너무 크게 올려가시면 안 되고 항상 조금씩 티 안 날 정도로 올려 나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수익 난 것은 그래도 그대로 전부 다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출금을 하셔야지 또 손실 볼 때 적게 손실을 볼 수 있고 수익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관리도 그래도 철저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대금 상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반도체랑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이 특히 오후장 위주로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그리고 또 YC는 거래대금이 없는데, 그리고 또 SKC까지 좀 무거운 종목들도 꽤 상승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도체 유리기판주 말고도 오늘 또 상승하기 시작했던 종목이 신세계 INC 이런 종목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하나엔진, 유한양행 이런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가장 좀 강하다고 판단될 만한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 테마에 오늘 3분봉 차트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는 공략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오후에 이 반도체 쪽 테마가 세다고 판단을 했는데 공략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적절히 목표가를 두고 갈 만한 가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장대 양봉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3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게 한 1시 반 넘어서 이렇게 많이 상승하면서 오전까지는 그렇게 반도체 테마가 강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오후에 이렇게 주도 테마처럼 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의 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게 오후에 상승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특별히 좀 새로운 요소가, 좋은 요소가 있어야지 공략을 하는 편인데 오후에 테마가 형성되고 꽤 강한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이게 올라가고 나서 봤을 때 이게 어디를 목표로 두고 매수를 해야 될지 잘 판단이 되지 않아서 들어가지를 않았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것을 예시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 그때 제가 여기 11월 15일에 이때 장대양봉 떴을 때 오후장에 올라갔을 때 이걸 이전 고점을 목표로 매매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한번 차트를 돌려보면 11월 15일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걸 여러 번 예시로 말씀드려서 아마 열심히 수강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날 보시면 오늘 한미반도체와 비슷하게 이렇게 오후장에 급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목표가로 두고 매매할 가격이 정확히 있었는데 그게 일봉 차트에 보면은 여기 전날 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고가 같은 경우가 가격이 126,900원입니다. 그래서 126,900원이 이 정도 가격인데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펩토론을 좀 공략해야 될 만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목표할 만한 가격을 두고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매수를 해서 한 4%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돼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가격이 없다면 이렇게 오후에 상승 출발한 종목이 이게 어디까지 갔다가 좀 꺾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오후에 이렇게 한미반도체와 비슷한 시간부터 상승해서 이게 거의 20%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뒤에 계속 하락해서 마감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거 일봉 차트 확인해 보시면 이것도 딱히 목표할 만한 가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목표할 만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까지를 딱 목표로 두고 거기서 딱 팔고 나오면 그까지는 좀 쉽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수월한데 이번 반도체 테마 같은 경우는 그런 가격이 정확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지지 저항선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일봉을 봤을 때, 이렇게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일봉에서 전 고점이 중요한 또 저항이 될 수가 있고, 또 분봉을 보셨을 때도 또 당일 고점 같은 경우도 중요한 저항이 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오늘 뭐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눌리고 있는 상황에 여기서 이제 집중을 받아서 상승한다고 하면 이 가격을 목표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격 중에 또 라운드 피겨 가격이 있는데, 라운드 피겨 가격 같은 경우도 목표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더 강한 그 지지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은 이렇게 호가 단위가 변하는 2만 원, 또 5만 원, 그리고 20만 원 정도 가격이 있을 수 있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좀 의미가 좀 많이 있는 가격인 만 원이나 10만 원 또는 뭐 3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가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런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그런 가격이 있었다면 오후에라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저는 좀 그냥 오후에는 이런 종목들은 관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뭐 오전부터 상승을 해서 이게 테마가 강하게 올라왔었다면 그래도 좀 오전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지만, 오후 시간에 새로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확실한 이런 요소가 있어야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나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가격이 없어서 이렇게 진입을 하지 않았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렇게 고점 근처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런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올라갈 때 가지고 있으면 좀 어디서 팔아야 될지 판단할 수도 없고, 이거 좀 눌리면 이게 눌림인지 완전히 무너진 건지도 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매매했던 종목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좀 손절을 했었습니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어제 시간 외에 좀 매수를 해서 가져왔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 처음으로 테마가 형성돼서 상승한 날이고, 그리고 여기가 그 다음 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D 플러스 2일차, 그리고 여기는 3일차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는 이렇게 한 2일차 정도까지만 매매하고 거의 매매를 마치는 편인데, 가끔씩 이렇게 정말 강력한 또 재료와 이런 테마까지 동반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며칠 지나서도 좀 괜찮은 자리가 나오면은 공략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어제 그 시간 외에 매수를 했었던 이유가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게 어제 기준 일봉 차트인데 종가가 24만 2천 원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가가 25만 6천 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가부터 고가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14,000원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퍼센트로 따지면 한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까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게 어제 시간 외에 좀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1,000원 정도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좀 힘을 받으면 나름 이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간 외에서 조금 마지막에 매수를 해서 가져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나스닥 시장이 한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2%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런데 저는 보통 이렇게 나스닥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좀 주도주 매수하고 싶은 거를 아침에 매수할 기회로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영향으로 이게 뭐 레인보우가 하락하면은 공략을 하려고도 했었고, 또 그런데 다른 종목을 봤던 게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던 종목인데 시간 외 단일가에서도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어제 이게 조선 테마를 형성해서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프로그램 수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 대비 순매수량 10%도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거래량이 2274만 주인데 순매수량 보시면 280만 주이기 때문에 10%가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순매수 금액이 11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수 금액도 1000억이 넘으면은 굉장히 공략하기 좋은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도 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게 아침에 플러스 0.82%로 시초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단일가가 플러스 2%로 시작을 했는데 시초가가 0.82%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게 시간 외보다 시초가가 낮으면은 더 안 좋은 경우지만, 이게 떨어진 이유가 하나오션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이렇게 2% 떨어지면서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 외에 한 1,000원이 올랐으니까 한 0.4% 되나요? 그래서 시간 외에 0.4% 올라서 끝났는데 오늘 아침 시초가가 보시면 마이너스 2.69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시간을보다 한 1% 정도 낮게 시작했지만 레인보우는 시간을보다 3% 정도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미장이 떨어져서 떨어지면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미장이 떨어진 것보다 레인보우는 너무 과하게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마이너스 0. 몇 %에서 시작했다든지 또는 한 마이너스 1% 이내에 시작했으면 이게 그냥 미장 영향으로만 떨어진 것이고 이 종목은 그렇게 약하다고 볼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레인보우는 이 정도 한 시간에보다 3%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종목이 힘이 오늘 좀 없었다는 것을 시초가부터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생각하지 못했는지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어제 이걸 시간 외에 매수를 해서 가져와도 보니까 아무래도 좀 들고 있는 종목이라서 더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한 거 보여드리면 시간 외 단일가에서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시초가가 좀 마이너스 2%대로 시작을 하면은 이게 좀 뭔가 종목에 좀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들고 있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초가가 결정되고 나서 바로 상승이 나왔는데 프로그램이 아침에 조금 매수해 주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보합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약간 더 매수를 했다가,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긋는 선이 전날 종가인데 여기 전날 종가 저항이라고 생각해서 일부 여기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약간 눌리다가 또 다시 2차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약간 더 매수를 했는데 반등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아침부터 좀 약한 종목이라는 신호가 나왔는데 그거를 잘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이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번 지워서 보면은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떨어질 때 손절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라도 여기서 좀 제가 하나오션하고 동시에 매매를 한다고 이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한번 반등 시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 시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반등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좀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1번 타이밍에 손절을 하든지 또는 뭐 2번 타이밍에 손절을 하든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2번 타이밍에 손절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두 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잘 판단을 하지 못해서 여기서 자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하나옵션 좀 집중해서 매매를 했었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포기하고 파니까 하필 또 마지막에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는 여기 좀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좀 못했던 종목이고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도 좀 이런 점 주의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뭐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샀는데 이렇게 원할 때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반등에 실패하고 떨어지는 이런 타이밍에 손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또 다시 반등을 하다가 이런 실패할 때 이럴 때를 좀 손절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아래 매매는 나중에 좀 보여드리고 그 1월 8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판단 한번 잘못해서 요즘에는 제가 비중을 좀 높여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1800 이 정도 오늘은 손실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인보우 말고도 또 매매했던 종목 하나오션이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제 어제 프로그램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강력한 수급을 동반하고 장대 양봉이 나왔던 종목이고 그래서 또 시간 외에도 2%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D+1 1일차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플러스 아까 0.8% 정도로 시작을 해서 그 아침에 좀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미장 영향으로 나스닥이 2% 떨어져서 이렇게 시간외보다 약간 약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경우이고 만약에 플러스 0.8이 아니라 만약 아까 레인보우처럼 마이너스 1%에 시작한다든지 한 마이너스 2%, 3%까지 간다면 그것은 미장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매수세가 죽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가 전일 종가인데 이 가격쯤에 나눠서 분할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약간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초가에 바로 안 사고 조금 기다려서 여기 더 낮은 가격에 샀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거래원을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아침에 매매를 해야 되니까 어제 거래원을 보셔야 됩니다. 어제 거래원을 보시면 프로그램이 27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매수한 거래원을 보시면 프로그램은 외국인이라서 외국계 증권사랑 또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거래원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JP모간 창구로 69만 주 매수를 하고 UBS 40만 주 그리고 모건스탠리 30만 주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30만 주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좀 이런 거래원들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매수하는 거래원 중에 이런 JP 모간이랑 그 신한이랑 그 한국투자 같은 경우는 그 매수했던 것을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하면 그 다음 날에 거의 다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거래원은 많이 매수가 들어왔다고 다음 날에 꼭 무조건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JP 모간에서 70만 주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30만 주 이렇게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다른 거래원인 이런 UBS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JP나 이런 신한이나 한국처럼 또 그렇게 바로 팔고 나가는 일은 잘 없는 거래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은 좀 계속 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전날 프로그램이 28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것을 오늘 빨리 팔고 나갈 수 있는 물량이 대략 한 100만 주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물량 팔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아침에는 좀 눌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그 시초가에 바로 안 사고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샀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거래원을 확인했을 때 이렇게 JP모간이나 한국투자가 많이 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UBS나 모건 스탠리 같은 거래원 위주로 많이 샀으면 아마 시초가에도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좀 눌릴 때 이렇게 샀는데 제가 샀던 것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한 2% 정도 더 떨어졌었는데 이거 프로그램 매매 추이 아침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부터 프로그램이 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한 70만 주 정도 될 때까지 이렇게 팔다가 한 9시 반 넘어서는 이렇게 다시 좀 서서히 매수로 바뀌면서 종가까지는 좀 사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 이게 70만 주 팔았던 게 아까 JP 모간이나 그 한국투자 같은 경우에 좀 어제 산 거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또 이게 순 매도가 70만 주이고 다른 증권사에서 또 매수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한 마이너스 100만 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70만 주까지 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매수를 한 다음에 조금 더 떨어졌지만 이게 프로그램 매도가 이게 한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더 이상 팔 게 많이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좀 반등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약 깼는데도 이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전일 종가 조금 깬다고 바로 던져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종목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으면은 약간은 더 버텨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 종목이나 조금 좋아 보인다고 사면은 이렇게 지지선 약간 이탈하면은 바로 좀 파는 걸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좀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수급이 좀 압도적이었거나 또는 테마가 정말 압도적인 종목만 공략을 하는 이유가 그런 종목은 약간 이탈을 하더라도 이런 게 파악이 되면은 조금 더 버텨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티다가 다시 프로그램이 조금씩 사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전날 종가 회복하고 이렇게 상승으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좀 매수를 했던 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오랜만에 좀 주문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이게 매도 주문을 넣으려다가 이거 매수 주문을 넣어서 여기 조금 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기다렸다가 시초가 정도까지 올라올 때 대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나오션은 오늘 매매를 마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초가를 전일 종가를 회복하고 이렇게 시초가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다시 좀 프로그램도 조금씩 사고 있고 다시 좀 돌파를 예상하고 또 이런 구간에 공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또 레인보우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또 뜬 종목 중에 제가 아직까지 좀
기관 수급이 좋아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좀 신경 쓴다고 하나오션은 여기서 매매를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오늘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하나오션은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해서 한 뭐 100만 원대 정도 수익을 내고 매매를 마쳤었습니다. 이제 또 지난주부터 좀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이랑 제 매매 내역 말씀드리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월 초부터 이렇게 테마가 굉장히 강했던 장이었는데, 금요일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여서 이 한국첨단소재라는 종목이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이게 양자 컴퓨터 관련 대장으로 이렇게 지금 뭐 몇 원상 찍으면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격이 2,000원 좀 아래에서부터 한 11,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5배 이상 좀 단기간에 급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느낌이 그 오리엔트 전공 그 정치 테마 그 종목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은 있는데, 그런데 한국 첨단 소재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서 이것을 꼭 그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여기 차트에 보시면 여기 권리락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락 표시는 차트 환경 설정에서 여기 보시면 그 배당락, 권리락 이 버튼이 있는데,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 이렇게 권리락이 된 지점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렇게 권리락이 한 번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권리락 같은 경우는 이때 그 뭐 보통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의 권리를 받으면 이렇게 권리락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에 권리락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면은 권리락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거는 뭐 종목의 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첨단소재 보면은 대략 2달 후인데, 이 정도 후에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의 상장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락이 있다는 것은 새로 이제 주식이 상장될 게 곧 앞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DS 단석 같은 경우도 그 무상증자 권리락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무상증자 권리락이 나오고 제가 이때 올라갈 때 좀 이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고, 한 뭐 3만 원, 4만 원대까지는 무조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한국 첨단 소재도 DS 단석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권리락 표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한국 첨단 소재 공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를 보시려면 이렇게 0700번 종합시황 뉴스 창에서 여기 설정 버튼 누르시고, 여기 뭐 코스피, 코스닥 공시, 그리고 이런 언론사별로 있는데 전체 선택 이렇게 해제를 하시고 코스피, 코스닥 공시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전에 그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전환사채의 청약 결과라는 이런 공시가 있는데, 청약 일자가 12월 24일, 작년 12월 24일이고, 여기 보시면 신주 상장 예정일이 있습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이 2025년 1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1월 8일인데 1월 16일에 여기 권리락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신주가 상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 확정이라는 그런 공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1,204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행될 예정인 주식수가 986만 주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1월 16일에 1,204원에 매수한 주식 그 986만 주가 이게 상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첨단소재 주식수를 한번 보시면 한국첨단소재 주식수가
986만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수가 986만 주인데 새롭게 또 다시 986만 주가 상장이 되면은 주식수가 이제 2배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6일부터 주식수가 2배로 되는데 그 새롭게 신주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 몇 배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신주가 상장될 때가 되면 거의 점 하한가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락할 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상장일이 1월 16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유상증자 상장이 될 때는 권리 공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 공매도는 주식이 상장되기 이 거래일 전에 미리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 같은 경우가 매수를 할 때 이틀 후에 돈이 나가면서 주식이 들어오는 것이고 매도를 할 때도 이 거래일 후에 내 주식이 빠져나가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일 이전에 주식을 미리 매도를 하더라도 당장 주식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1월 16일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거래일 먼저 주식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보다 이 거래일 전에 이게 1월 14일인가요? 제가 달력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거래일 전부터 이것을 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주의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상장되기 전에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미리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은 며칠 남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슈팅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거의 폭탄 돌리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물론 공략하기에 테마가 워낙 세서 괜찮은 테마이긴 한데 이게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시총이 매우 낮은 종목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한 시가총액 1,000억 원대 이하이거나 또는 1,000억 원대 정도 되는 종목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저는 좀 테마가 별로 많이 없다면 이런 것을 그래도 테마가 세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략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데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공략할 좀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요즘에 양자 관련주는 공략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중에 이날 다른 테마들도 이렇게 다 강세를 보였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한 개 테마가 강하거나 두 개 테마 정도 시장이 세도 두 개 테마 정도 강한데 요즘에 이렇게 좀 상승장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이 상승할 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날에 유튜브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이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D+1 1일차 공략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공략했던 이유는 로봇 테마가 D+0 1일차에 굉장히 강력하기도 했고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4조 원짜리이면서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굉장히 매매하기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좋은 종목이 떴을 때 저는 이런 종목에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과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2023년에 제일 셌던 종목이라고 거의 제일 셌던 제일 셌던 것은 거의 에코프로라고 볼 수 있지만 거의 엄청 센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하던 게 이렇게 15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과정에서 보시면 강세 패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끼가 좀 엄청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3년에 매매를 할 때 다들 관심 있게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이럴 때도 강세 패턴이 나오는 것을 계속 볼 수 있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종목 자체가
이 종목이 그 로보테마 대장주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나가 나오면은 좀 집중해서 계속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는 또 T+1 일차였고 전날에 테마가 워낙 셌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이 전날에 5개 갔었고, 그리고 이때 두산 로보도 28%가 올랐습니다. HTS로 한번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초가 거의 상한가 시작해서 그때 호가창 돌려보는 것으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1초 만에 그냥 바로 상한가에 닫혔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화면은 그 키움 HTS에서 주식 시세 복귀 차트 이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그 며칠 정도까지는 그 호가창을 돌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목명 검색하시고 돌려서 이렇게 시간 돌려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시가가 8%에 시작해서 28%로 마감을 해서 시가보다 2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호재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급이 제일 쏠려야 정상이지만 이게 상한가여서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산 수요만으로도 이렇게 시가보다 20%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시총이 4조 원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렇게 그 4조 원이나 되는 후발주까지 이렇게 20%나 올린다는 것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쉽게 죽을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이걸 보고 바로 판단하실 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에 이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었는데 이날 시가가 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산 로보틱스랑 비교를 해보면 레인보우를 못 사서 두산 로보틱스를 산 수요로 두산 로보틱스가 20%나 올랐는데 레인보우가 이게 뭐 6% 오른다는 것은 오히려 시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한 뭐 1,000억 원, 2,000억 원대 종목이었으면은 가벼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4조짜리를 그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가 플러스 6%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시가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래원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상한가 따라잡기 물량에 의한 그 매도세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날 보시면 그 상한가 갔던 1월 2일에 그 교보증권 7만 주 이렇게 매수를 했고 그리고 NH투자 6만 주 그리고 한국투자 4만 주 이렇게 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한 다 합치면 17만 주 정도가 상한가 따라잡기로 들어간 물량입니다. 이게 20만 원짜리가 17만 주면은 금액이 3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렇게 D+1일차 아침에 물량이 340억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가 결정된 다음에 좀 떨어질 수가 단기적으로는 물량으로 인해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가에 바로 산 게 아니라 그런 그 아까 교보나 한국투자, NH가 좀 팔면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시초가 전날 종가 근처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그 8시 59분 상황인데 조금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장이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어제 상당한 거래원이 많기 때문에 그 전날 종가까지 좀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 플러스 1%에서 한 플러스 2% 정도 되는 구간과 한 보합 정도 되는 구간에 지금 매수 주문을 깔아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드리면 그리고 제가 이거 주문을 넣을 때 분할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대략적으로 최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습니다.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뭐 어떤 종목을 이 종목을 많이 샀을 때 한 5억 정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것의 한 10분의 1 정도를 한 번에 분할 매수를 해서 물량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으면은 계속 이렇게 뭐 5천 정도씩 사가지고 5억까지 다 매수를 하고, 만약에 매수를 하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매수를 멈추고 좀 손절을 고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략 계획으로 매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5억이 아니라 좀 더 많이 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뭐 10억까지 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한 번 살 때는 그래도 한 5천 이상은 잘 안 사는 편입니다. 이게 금액을 너무 한 번 주문을 크게 내면은 그게 제가 매수를 넣으면 그걸 보고 뭐 프로그램이 미리 사서 막 올라갈 때도 있어가지고 한 최대 이 정도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전날 종가인 보합 가격까지 어느 정도 주문을 일단 깔아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거의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그런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눌림이 잘 통한다는 거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깔아놓은 것이고, 이게 뭐 물론 지금 시작하는 가격도 나쁜 가격은 아니지만 상한가 따라잡기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를 하지 않고 좀 아래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가가 결정되는 화면 보여드리면 이렇게 일단 21만 6천 원에 약간 높게 거의 2% 정도에 걸어놨던 게 한 5천 정도 이렇게 일단 체결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시가가 결정되고 빠르게 한 3%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게 그 상당한 사람이 한꺼번에 다 팔아버려서 이게 순식간에 좀 충격을 받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거래원이 나올 때까지 한번 관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래에 뭐 한 21만 3천 원, 또 뭐 2천 원, 1천 원 이런 데에 다 지금 매수를 깔아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보시면 그 상한가 따라잡기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거의 뭐 보시면 10,000주 정도 이렇게 시장가로 그냥 팔아버리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 뭐 상따 많은 종목 아침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좀 순식간에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깔아놨던 게 거의 다 사지면서 한 지금 2억 7천 정도 매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원도 딱 나왔는데 보시면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5만 주 매도를 하고 2만 8천 주 매수를 했는데, 한 투에서 아까 마이너스 그러면 2만 6천 주 이렇게 순 매도를 했고, 그리고 아까 교보가 있었는데 교보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고, 또 NH도 상따를 했던 거래원입니다. 그래서 NH 같은 경우도 4만 2천 주 정도 매수에 2만 9천 주 또 매수를 NH는 4만 2천 주 매도에 2만 9천 주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 지금 마이너스 1만 3천 주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까 보시면 교보 한 7만 주, 한투 NH 한 4만 주, 5만 주 정도 해서 좀 많이 그 상당한 물량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가격이 많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깔아놨던 거 일단 어느 정도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또 그 2만 주 이렇게 한 번에 매도가 깔렸는데, 이것도 뭐 이런 한투나 NH, 교보 이런 데서 팔아버린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또 SBS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상한가 따라잡기 한 거래원이 많으면은 아침에 좀 이런 식으로 거친 하락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래에 깔아놓은 것도 지금 뭐 21만 1,000원에 깔아놓은 것도 사져서 한 3억 7천 정도 이렇게 매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 차트만 보면은 이렇게 빠르게 떨어져가지고 뭐 죽은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이게 레인보우가 어제 그 두산 로보틱스 그렇게 20%나 더 올려놓은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아침에 그냥 단지 이런 상한가 따라잡기 거래원에서 급하게 팔아서 순간적으로 좀 내렸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약간은 유연하게 버텨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거래원을 봤을 때 좀 제가 이때 특이하게 봤던 게, 키움증권 같은 경우가 12만 주를 매수를 하고 6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매수가 플러스 6만 주이고, 그 매수량이 그 매도량보다 한 2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이때는 비슷한데 한 4만 주대로 둘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시간을 돌려서 보겠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보면 나중에 거래원이 한번 업데이트가 될 때 그 키움증권이 이제 22만 주를 매수를 하고 그 또 14만 주 키움증권이 22만 주 매수를 하고 12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움이 순매수 10만 주, 그리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이렇게 8만 주 매수를 하고 7만 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순매수 1만 주가 돼서 한 11만 주 이렇게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거를 보고 이게 개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물량을 샀던 것을 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21만 4천 원, 5천 원 이 정도에 그 가지고 있던 거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던 거 전부 다 이 21만 한 5천 원 이쯤에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팔았던 이유는 이거 키움하고 미래가 좀 너무 과도하게 사가지고 개인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많이 봤었는데, 프로그램까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좀 너무 많은 걸 알려드려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한번 복습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그 12월 30일에 14만 주를, 이날 지금 보여드리는 날은 1월 3일인데 12월 30일에 14만 주를 샀고 1월 2일에 17,000주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일단 단기간으로 가지고 있는 게 12만 주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는 일단 1월 3일에 좀 매도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순 매수를 보면은 한 8만 주 정도 매도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 봤던 생각이, 이게 아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한 12만 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8만 주를 소화를 했는데도 그렇게 뭐 주가가 약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매도가 나와서 프로그램이 다 팔 때쯤 되면은 좀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돌려서 보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매수를 안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계속 더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프로그램 매도량이 10만 주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5천만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10만 7천 주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더 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매도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단 거래원 같은 경우도 한국투자에서 물량이 매도 물량 18만 주, 매수 물량 12만 주 정도 됐기 때문에 한국투자만 순매도가 6만 주 정도 되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순매도가 5만 주 정도 돼서 일단 교보는 팔지 않았지만 한국투자와 NH투자증권 물량도 거의 다 소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까지 좀 거의 다 소화가 돼가기 때문에 이게 뭐 다 소화가 됐는데 크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다면 이제 또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5천씩 분할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돌려보면 이렇게 좀 계속 매수를 해서 지금 한 1억 6천 정도, 이제 한 2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 물량이나 그 상단 거래원들 봤을 때 이제 거의 정리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유연하게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보시면 프로그램이 한 11만 주 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에 팔 것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천씩 조금씩 사가지고 한 3억 8천까지 물량을 채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돌려서 보면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좀 팔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 이제 여기가 또 전날 종가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는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프로그램이 뭐 팔지 않고 좀 거의 멈추고 조금씩 오히려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일단 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너무 길어서 이것은 올려드릴 테니 전체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한번 따로 시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를 전날 그 당일 시초가까지 잡아가지고 아까 이럴 때 조금 깨서 떨어졌을 때도 그 물량이 거의 다 나와가지고 좀 매수를 한 상황이고, 일단 최종 목표를 여기 시초가로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올라가는 과정에 분할 매도를 하고 눌림에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쭉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10시가 넘어서는 또 다시 프로그램이 이제 좀 완전히 매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여기 그 눌림에도 일부 다시 매수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기관도 여기 보시면 9시 49분이 됐을 때 이렇게 전날에 상한가 간 상황인데도 이렇게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여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여기 시초가에 좀 다 팔고 일단은 매매를 1차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여기 1차로 이렇게 매매는 마쳤고, 이 부분 영상은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예정이니 한번 전체 다 시간 되실 때 보시면 그 매매 타이밍 잡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에 여기서 2차로 한 번 더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매수를 시작했던 이유는 이게 9시 49분 기관 발표, 그리고 10시 58분 기관 발표, 그리고 1시 7분 이렇게 기관 발표가 될 때 기관 매수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 증가를 했고, 이것은 여기는 10시 반까지 프로그램 좀 그 확대해서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 아래는 그 이날 하루 동안의 프로그램 매매 추이입니다. 그래서 한 뭐 11시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완전히 매수로 바뀌어서 계속 매수가 이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급도 긍정적이고 기관 수급도 긍정적이어서 이게 별로 빠지지 않을 것 같고, 최근 장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좀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이 1시 7분 여기 좀 넘은 상황에 이때부터 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프로그램도 좋고 기관도 좋고 최근 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테마랑 종목 끼까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것이지, 보통은 좀 D 플러스 1일 차에는 높은 가격에는 잘 사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시작했는데 하필 제가 매수를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지수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매수를 시작했는데 여기 위에는 코스피 지수 차트이고 여기 아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입니다. 제가 매수를 했던 게 여기인데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몇 분 있다가 코스피 지수가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한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0.5%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수가 순간적으로 0.5%가 떨어졌다는 것은 좀 굉장히 크게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서서히 이렇게 떨어진 거면은 일반적인 경우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0.5가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게 3분봉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떨어지니까 저는 바로 이게 뭔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뉴스를 찾아봤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때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수가 순간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판단을 했는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 시간도 보시면 1시 38분인데 여기 하락한 시간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저는 이때 그 이재명 관련 테마가 이때 순간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것을 보고 대략 이런 이유겠구나라고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떨어졌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때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게 이렇게 지수 하락 영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제일 핫한 좀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 영향으로 하락하는 것은 금방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수급이 괜찮아서 여기서 샀다가 여기 떨어진 것은 여기 두 번째로 이렇게 산 것은 지수 영향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비중을 높여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목표로 둔 가격은 1차로 23만 8,5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일 고가, 제가 아까 중요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가격 중에 하나인데 당일 고가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거 볼 때는 항상 일봉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이날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일봉에서는 지금 120개 그 캔들만 보이게 돼 있는데 저항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봉 말고 좀 더 길게 주봉으로 바꿔보면은 여기 그 2023년 9월 11일에 24만 2천 원을 찍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역사적 고점으로 신고가가 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4만 2천 원 그리고 아까 23만 8,500원이었나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저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 정도를 목표로 최종으로는 여기를 목표, 그러니까 1차 목표는 23만 8,500원, 2차 목표는 24만 2천 원 정도를 두고 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던 것도 이렇게 수급이 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 목표를 두고 갈 만한 가격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략 23만 원 초반대부터 제가 샀으니까 한 3에서 4%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당일 고가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 1% 정도 더 오르면은 그 역사적 신고가 가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상승하는 과정에 분할로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여기 23만 8,500원 근처까지는 이렇게 찍어서 한 제 기억으로 반 정도 여기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24만 2천 원까지 기다렸는데 그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게 좀 꺾여가지고 그냥 남은 것은 종가에 다 정리를 하고 매매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테마랑 좀 이런 종목이 확실한 게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날까지도 특별히 좀 집중해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계좌에서 매매를 한 건데 이것도 아까 여기 그 2차로 매수한 시점 여기 똑같고 이것은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계좌여서 24만 2천 원을 목표로 이 계좌에선 가져갔는데 그까지 가지 못해서 이 계좌 남은 거는 여기 종가에 팔아서 이 계좌에서는 조금만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제가 미래에셋 계좌에서 한 4천
그리고 한국투자계좌에서 한 100만 원대 정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눌림 매매로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같은 날에 에코프로를 잠시 공략을 하다가 이것은 손절을 하고 매매를 마쳤었는데, 아까 그 거래대금 상위 여기 보시면 여기 2차전지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있는데, 이게 오전 시간에는 2차전지 관련주가 좀 많이 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까지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오고 그 2차 전지가 굉장히 세 보여가지고 에코프로를 상승률이 제일 높고 이때 프로그램 매수도 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제가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침에 한 20만 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때 거래량 대비 10%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을 매수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찝찝했던 점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이게 그 역배열 상태로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가지고 그 물린 사람이 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3년도에는 이게 에코프로가 끼가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었는데, 이게 추세가 무너지고 나서 지금 계속 떨어지면서 쉽게 좀 깔끔하게 장대 양봉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윗꼬리를 달 때도 많고 괜찮은 상승이 잘 나오고 있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되긴 했는데, 최근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급등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레인보우랑 에코프로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둘 다 2023년에 되게 강하게 주도하면서 막 번갈아 가면서 상승했던 종목인데,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레인보우가 좀 올라가면은 나중에 레인보우가 쉬는 날에는 또 뭐 에코프로가 오르고 계속 이랬던 흐름이 있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한 눌림에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점 대비해서 제가 빠르게 그 매수를 하지는 못해서 그 좀 빠른 매수는 놓쳤다고 판단해서 한 3%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이 종목은 역배열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목표는 두지 않고 한 당일 고점만 가도 만족하겠다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서 여기 올라가는 과정에 분할로 팔려고 여기 쫙 깔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만 팔리고 좀 꺾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도 이렇게 쭉 매수하는 것 같다가도 이게 제가 팔았을 때까지만 캡처한 내용입니다. 쭉 매수하는 것 같다가도 이게 매수를 멈추고 조금씩 팔기 시작해서 역시 이거 에코프로는 좀 아실한 종목이라서 잘못 샀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남은 거 그냥 다 정리를 하고 매매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매를 할 때는 좀 신고가 근처에 놓인 종목이거나 좀 상승 추세이면서 신고가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노리는 게 가장 확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한 뭐 3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이날 손절을 했는데, 그래도 뭐 레인보우나 그런 종목에 비해서는 비중을 그런 종목보다는 확신은 좀 적어가지고 비중은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한 중간 정도로 샀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는 비중을 높게 샀다면 에코프로는 한 중간 정도 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의 집중해서 매매를 하고 에코프로 잠시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요즘에 좀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저도 좀 감기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분들도 좀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는데, 이때 딱 감기가 유행해서 그런지 이렇게 뭐 독감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수젠텍 이렇게 두 종목 여기 거래대금 상위 올라오면서 상한가를 갔었고, 이것도 그리고 시젠 또 이 종목도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은 이때는 이렇게 독감 관련 테마가
주도 테마를 이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날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해서 거래 정지가 됐던 상황이었고, 후발주인 이런 아이윈 플러스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런 종목들도 좀 상한가를 갈 정도로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도 되게 센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감 관련도 이게 양자 컴퓨터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별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도 별로 없고, 이전에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처럼 끼 있게 오르고 시총 높은 종목이 없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어서, 다른 종목이 딱히 공략할 게 없다면 일반적인 상황에는 이렇게 이 정도 테마면 굉장히 세게 형성된 거여서 랩지노믹스 이 종목 집중해서 공략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때도 레인보우를 좀 더 이때가 D 플러스 2일차여서 레인보우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었어서 이 테마는 제가 매매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레인보우가 없었으면은 이때 독감 테마에 집중해서 좀 매매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도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좀 집중해서 매매를 했었는데, 이날 아침에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아까보다 하루 뒤로 넘기면은 이제 이 날인데 D 플러스 2일 차입니다. 그래서 D 플러스 2일 차에는 보통 매물 소화가 다 끝나고 이렇게 슈팅이 나오거나, 또는 하락할 때가 있거나, 또는 또 매물 소화를 하루 더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를 해서 눌림, 전일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위에서 움직인다면 눌림에 매수를 하고, 올라올 때 좀 수익 실현을 하는 방식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날에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마이너스 0.86으로 시작을 해서, 시작할 때는 제가 공략을 하려고 딱히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을 하고 나서 바로 좀 양봉이 좀 분봉상 강하게 나오고, 이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이 4만 주까지 시작할 때 빠르게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세게 시초가를 전날 종가를 돌파하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좀 상승했을 때 매수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매수했던 것도 중요한 이유가 역사적 신고가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것입니다.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사적 신고가 24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역사적 신고가인데, 여기서 힘을 받으면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리가 한 3% 정도 되나요? 그래서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 때는 이런 중요한 저항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나, 또는 이걸 아예 돌파를 하고 계속 추가로 많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매수를 해야지, 특별히 저항에 가깝지 않은 좀 애매한 상황에 사면 힘을 받지 못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24만 2천 원 역사적 신고가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눌림에 여기 두 번째로 다시 매수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었던 것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조금 더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게 한 4만 주까지 샀었기 때문에 이게 팔다가 조금 더 프로그램이 4만 주까지 샀었고,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 이렇게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잘하면 이까지 프로그램이 다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까지 산다면 여기 고점이나 또는 그 이상까지도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추가로 매수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수를 해나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당일 고점 24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또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반 정도를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물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때 프로그램 시간을 보시면 여기 시간이 9시 30분입니다. 9시 30분이고 여기 시간도 9시 30분 시간인데 이 시간 이후에 프로그램이 여기서 제 아까 예상대로 이렇게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기도 하고 이게 3분봉이라서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흐름을 좀 확대해서 제가 그려드리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 보시면 이 상황에 조금 반등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하락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다시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에 실패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거 지금 계속 파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다 팔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거 그냥 아래 호가에다 전량 팔아버려서 여기서 전부 익절을 하고 일단은 매매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매매를 마쳤고 그리고 이후에 또 다시 이게 D+2 2일차기 때문에 여기가 전날 종가인데 이 정도 오면은 또 반등할 수 있어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좀 상승할 때 수익 실현을 하고 이런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매매를 마쳤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여기는 전날 종가를 조금 이탈하기는 했는데 많이 이탈을 한 건 아니고 한 마이너스 1% 정도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좀 매수를 하는 순간에 조금 같이 들어갔어 가지고 여기는 그렇게 뭐 비중을 많이는 안 써서 의미 있는 매매는 아니긴 한데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조금 반등할 때 팔고 이런 거 반복해서 약간 더 수익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핵심 타점 같은 경우는 242,000원 이거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목표로 매수를 해서 여기 판 것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당일 고점에 이렇게 팔았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락하다가 조금 상승했는데 여기서 상승하지 못하고 반대로 이렇게 다시 저점을 깨고 하락하는 순간에 이렇게 매도를 한 게 한 두 번째 좀 중요한 타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타점 같은 경우는 이게 프로그램도 여기서 계속 파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더 하락을 생각하고 팔았던 게 큽니다. 그래서 뭐 이날에는 한 700만 원 정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인데 화요일은 어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AI 관련주, 뭐 MDS 테크,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종목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자나 독감 테마처럼 이게 좀 규모가 작아서 일단 뭐 예상을 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비중을 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또 좀 이날에는 하나오션이랑 그리고 또 레인보우 이 종목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런 종목이 없었더라면 뭐 AI 관련 이런 것도 충분히 공략하기에 좋은 테마라고 생각은 됩니다. 단지 좀 이런 하나오션이나 레인보우에 비해서 좀 비중을 실어서 매매할 수는 없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을 들어간다면 비중은 좀 상대적으로 낮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MDS 테크는 거래대금 상위에 있었는데 상한가 간 후에 좀 이탈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 여기 한 16% 이렇게 올랐고 이날도 양자주인 한국첨단소재는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특별한 경우였는데 거래대금이 3등인데 거래대금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대금이 이게 뭐 시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삼성전자랑 거래대금이 비슷하게 터지는 종목이나 또는 더 높게 터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쉽게 안 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시장의 관심을 좀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거래대금이랑 비슷하거나
넘어가는 종목은 또 좀 특별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좀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처럼 원래 거래대금이 좀 굉장히 많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삼성 하이닉스 정도 제외하고 보면은 다른 종목 중에 그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터지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거는 그 잘 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좀 예외 상황을 약간 더 말씀드리면 뭐 신규주 상장 첫날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너무 장기간 계속 상승을 해서 너무 과열된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략 생각나는 게 뭐 포스코 홀딩스 예전에 과열됐을 때 생각이 나는데, 뭐 이럴 때 거래대금 좀 압도적으로 많이 터지면서 뭐 거래대금이 이때는 7조나 이렇게 발생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이상 급등이 나온 다음에 너무 변동성이 엄청 심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대금 많이 터지는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오션처럼 이렇게 출발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정도로 터진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좀 잘 죽지 않고 한동안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런 점 하나 체크하실 수가 있고, 저는 이날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공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D 플러스 3일차입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2일차까지 매매를 하지만 3일차까지 갔던 이유는 이 종목이 워낙 셌던 것도 있고, 이게 그 2일차까지 계속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3일차에도 또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공략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전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틀 쉬고 이렇게 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날에 시간외 단일가에서 대략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D 플러스 2일차에 매매를 할 때 시가가 좀 갭상승해서 시작을 하면은 바로 슈팅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시가 근처에서 비중을 좀 많이 사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좀 매수를 했었고, 이때 매수를 했던 것은 이것도 일봉 위치를 보시면은 어제 기준으로 일봉 위치를 보면은 일단 그 전날 고점이 24만 5,5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23만 8,500원이었는데 전날 고점이 그 24만 5,5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날 고점까지 한 3% 정도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조금만 받으면 이 3%는 쉽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가격 앞두고 이렇게 그 매수를 한 것이고, 저는 24만 5,500원 이쯤인데 여기를 노리고 일단 매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매도를 깔아놔서 많은 물량을 줄였고,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매수 계속 들어오면서 상승하기도 했고 너무 빠른 속도로 상승해서 여기에 전부 다 팔지는 않고 나머지는 한 25만 원, 여기도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여기에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워낙 또 센 종목이기 때문에 눌리면 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거 떨어지는 과정에 또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 매수를 했고, 이것도 상승하면은 이제 또 25만 원 여기를 목표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한 9시 반 넘어서 이렇게 조금씩 다시 사면서 그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 이렇게 매도를 해서 다 수익 실현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25만 원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금 전에 이렇게 다 팔았던 것은 이게 프로그램이 아침에 최고 많이 샀을 때가 6만 주를 샀었는데 이렇게 샀다가 또 좀 줄였다가 다시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 6만 주 근처까지 이미 찍어가지고
물론 이것을 더 뚫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근처까지 찍어서 여기서 그냥 다 팔았던 게 있고, 그리고 이때 하나오션이 되게 강한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레인보우보다는 이 하나오션을 좀 공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25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이렇게, 이것은 제가 팔았을 때까지의 캡처이고 이거는 장 끝났을 때까지의 캡처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11시쯤에 한번 또 프로그램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번 고점 돌파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저는 이때부터는 좀 하나오션에 집중을 해가지고 레인보우는 매매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이날 또 한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여기서 핵심 타점을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초가에 이렇게 2% 정도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날에 한번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D 플러스 3일차지만 D 플러스 1일차와 2일차에 매물 소화를 거쳤기 때문에 이게 3일차에도 좀 슈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저항선이 어제 고점인 가격이 한 3% 정도까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쉽게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어제까지 레인보우를 굉장히 잘 매매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로 좀 지속적으로 계속 수익을 내다 보니까 너무 좀 긍정적인 생각만 해서 그런지 잘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하나오션을 아까 레인보우 팔고 공략을 했었습니다. 제가 하나오션을 공략했던 큰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프로그램 수급이고, 두 번째는 차트 위치, 그리고 세 번째는 재료입니다. 일단 첫 번째 프로그램, 제가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봤던 이유는 이게 9시 반까지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150만 주를 샀습니다. 프로그램이 150만 주를 샀는데 이게 한 거래량 대비 10%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한 2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압도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150만 주 샀다는 것은 이게 주가가 한 주당 4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600억을 매수를 한 것입니다. 이게 1,000억만 하루 종일 해서 좀 매수를 해도 굉장히 많이 산 것이고, 그 정도만 사도 좀 종가 고가까지 올릴 때가 많은데 9시 반까지 600억을 샀으면은 이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산 경우이고,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제일 공략하기 좋은 정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신고가가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차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완전히 돌파하고 나서는 좀 보통 윗골이 잘 안 달고 많이 이렇게 깔끔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이때 다른 조선 테마주는 그렇게 세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이 셌고 수급이 좀 이렇게 압도적이었고, 그리고 차트 위치상도 신고가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자리이고, 그리고 아까 재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료 같은 경우가 트럼프 관련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하나오션 어제 뉴스 이렇게 살펴보면 선박 건조 재개하는데 동맹국을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고 트럼프가 하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이때 상승했던 게 그때도 같은 이유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조선텐마가 형성이 됐었고, 한동안 이렇게 센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랑 같은 게 또 다시 같은 뉴스가 반복이 됐기 때문에 공략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21%까지 또 올랐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거래대금까지도 삼성전자 수준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준까지는 약간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한동안 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계좌에서는 좀 더 일찍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 매수가 워낙 세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 한 5천씩 계속 분할로 사가지고 이렇게 일단 매수를 했었고 이 여기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이렇게 좀 눌림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9시 반까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다가 이때부터 매수가 좀 멈췄습니다. 한 9시 반 이후로 좀 매수가 멈춘 상황인데 매수가 멈추니까 약간씩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시 51분에 기관 가집계 발표가 됐을 때 기관에서 62,00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 수급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기타 법인 11만 주 정도 팔았는데 이것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기관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수급 중에서도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오션은 이거 은행 수급이 되게 중요한 종목입니다. 이게 종목마다 좀 특정 주체를 봐야 될 게 있는데 하나오션은 이전에 상승할 때 은행에서 이게 물량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은행에서 좀 대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대우 예전에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하나에서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바뀌었는데 예전에 뭐 대우조선해양일 때 뭐 돈을 빌렸던 것을 주식으로 좀 바꾸면서 은행이 가져가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그 하나오션 주식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종목별 투자자 보면 이전에 그 여기 장대양봉 나오고 올랐을 때가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인데 이때 근처에 수급을 보시면 그 은행이 이렇게 엄청 팔았습니다. 이 이후에 그 뭐 하루에 100만 주, 160만 주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이때 은행이 엄청 팔았던 시기인데 그 은행이 팔면서 하나오션 상승을 좀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은행이 이렇게 팔았던 종목이고 같은 테마 중에 HD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게 하나오션이 좀 대장처럼 올라갔는데 은행이 파니까 이렇게 하나오션은 아무래도 그 수급면에서 좀 딸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오션은 또 우리사주까지 보호예수가 해제되면서 이제 직원들까지 매도를 하면서 매도할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무너지는 추세를 보여줬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은행이 많이 가지고 있다던가 우리사주가 막 판다던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올라간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 이때는 흐름은 좋았지만 그 은행 물량이랑 우리사주 물량이 좀 그 걸림돌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르는데 만약에 은행이 또 대량으로 판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 수급을 좀 중요히 봤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은행이 안 팔았다는 것만 해도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일단 이렇게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프로그램이 여기서 조금씩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마음을 바꾸고 이거 완전히 파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그 확신이 좀 떨어진 상태로 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11시 여기 시간은 11시 40분이라고 나오는데 11시쯤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관 매수가 약간은 줄기는 했는데 은행이 그래도 여전히 매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가지고 좀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그 프로그램이 조금 팔기 시작해서 이거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1시 조금 넘어서부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조금씩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시 이게 매수로 바뀌었으니 일단 프로그램이 낮에 샀던 그 전 시간에 샀던 고점 이까지 거의 살 확률이 거의 매우 높다고 일단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것을 넘어간다면 장 마감까지 이렇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좀 비중을 한번 높여서 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11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끝나고 나서 보면은 이거 뭐 조금 팔았다가 다시 산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장중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팔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좀 되게 공포심이 좀 생기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행히 이게 운이 좋게 프로그램이 다시 사주면서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좀 한동안 계속 안 사주고 좀 계속 파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곧 손절할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게 방향을 바꿔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보고 여기서 좀 손절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프로그램이 다시 돌려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매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면은 이 정도까지 살 수 있고,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이걸 넘어서면은 끝까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구간에 좀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좀 비중을 꽤 늘렸고, 그리고 이후에는 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는 당일 고점 이 가격을 목표로 해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투자 계좌는 조금 초반에 약간 비쌀 때 사가지고 이 계좌도 여기 당일 고점 근처까지 올라갈 때 다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은 아쉬웠던 것이, 이게 그 거래 대금도 거의 삼성전자급으로 나오고 프로그램도 마감 때까지 이렇게 계속 사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끼도 좋았던 종목이라서 이게 좀 오버나잇까지 가져가 봐도 나쁘지 않은 경우였는데, 제가 이게 좀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 정도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일단 이렇게 그 화요일 같은 경우는 하나옵션 이렇게 크게는 그렇게 뭐 비중 산 거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거 뭐 한투 계좌에서 한 250만 원, 미래에셋에서 한 627만 원 이렇게 어제까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었고, 그리고 오늘은 아까 하나옵션 좀 디플러스 1일차 공략을 하는데, 레인보우랑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다른 종목에 집중을 한다고 팔았는데 하나오션이 좀 제일 강하게 잘 올라갔고, 반대로 좀 레인보우를 오늘은 좀 시가가 낮게 시작해서 이걸 뭐 아침에 좀 빨리 대응을 한다던가, 또는 뭐 이렇게 반등에 실패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또 반등에 실패하고 떨어지는 순간 이런 데라도 잘랐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매매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요즘에 장이 좀 되게 활발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수업이 약간 늦게 끝났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녹화본이 12시에 나가서 12시에 녹화본 보시면 되겠고, 8시에 또 요약개미 리포트가 나가고,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아마 토요일 타점 리포트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유튜브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단타 전략 마스터 클래스를 그 오픈을 했습니다. 단타 전략 마스터 클래스는 제가 이전에 그 타점 라이브 수강생 여러분들은 그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따라와 주신 정말 감사한 분들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그냥 그 VOD 영상 같은 경우는 신청만 하시면은 그 타점 라이브 수강 기간 동안
무료로 그냥 시청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OD 영상 같은 경우는 타점 라이브 수업은 아무래도 한 주간 실전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물론 드리기는 하지만 전체 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약간 항상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약간 좀 부족함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게 부족하신 분들은 꼭 단타 전략 마스터 클래스 그거 신청하시면은 VOD 영상 같은 경우는 수강생 여러분은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수강하셨으면 좋겠고, 수강생 여러분들 대상으로는 여기 이번 판매되는 단타 전략 마스터 클래스 같은 경우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생 소장할 수 있는 USB가 있고, 그래서 이거 평생 단타 전략 마스터 클래스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재, 특별 교재에서 수업 내용 들어가 있는 교재가 있고, 그리고 또 복기 노트, 그리고 단타 용어 사전, 그리고 마우스 패드, 그리고 포스트잇 볼펜까지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 소장 USB 같은 경우는 이거 기초 내용을 평생 원하실 때 수강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수강생 여러분들 대상으로는 이게 원래 정가가 58만 원인데 30만 원 할인을 해가지고 28만 원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평생 소장 USB, 특히 이게 저는 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필요하신 분은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번 영상 무료 제공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괜찮으신 분들은 꼭 영상이라도 모두 다 열심히 수강하셔서 꼭 매매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타 전략 마스터 클래스는 수강생분들 대상으로 지금 네 번째 챕터까지는 현재 공개가 된 상황이고, 현재 계획으로는 매주 좀 금요일마다 한 챕터씩 수강생 여러분들 대상으로는 일단 영상으로만 공개가 될 예정이니 주말이나 또 금요일에 시간 되실 때 바로바로 좀 수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늦게까지 좀 열심히 수강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장이 좀 살아나긴 했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금액을 많이 높여서 매매를 하시거나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또 한번 깨질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차분히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고 내일 매매도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